알쓸 신잡 시즌1에 있었던 패널들의 대화가 최근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인간의 노동 가치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패널들은 불로소득에 대한 거부감은 어디서 오는가? 라는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했는데요. 여기서 예시로 건물주가 등장했습니다. 이들이 노동을 하지도 않으면서 임대료를 받으며 소득을 얻는 것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우리가 조물주 위의 건물주라고 말하며 이들을 부러워하면서도 그들이 일하지 않고 가진 재산을 이용해서 소득을 얻는 것을 좋게 보고 있지만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패널들은 이를 노동의 신성함이라는 개념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노동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물론 그 형태는 매우 다양하지만 결국 우리가 가진 노동력을 사회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생계를 이어간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던 하나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노동을 우리의 삶을 유지하게 해주는 신성한 행위라고 무의식 중에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을 하지 않고 얻는 소득은 올바르지 못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얘기를 이어나가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인간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질문에 한 패널이 답했습니다.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 인간의 노동력이 대체되는 일이 발생할 것이고 그로 인해 현재 사회에서 우리가 제공하는 노동력의 가치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노동력의 가치가 사라지게 된다면 우리는 앞으로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걸까? 이에 대한 답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노동력의 가치를 상실한 인간은 결국 사회에서 제공하는 기본소득을 받게 될 것이며 소비를 하는 소비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2017년에 방영된 프로그램에서 나온 내용이라는 게 놀라울 정도로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현재도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지원금이라는 기본소득이 제공되고 있고 이를 계기로 진지하게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결과를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돌아보면 사회가 급속도로 성장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던 시기를 우리는 혁명이라는 단어로 부르기 시작했고 이것이 바로 1차부터 시작해 3차까지 이루어진 산업혁명입니다.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이 발명된 이후 이를 기반으로 하여 기계를 우리 사회에 적용하게 된 기계화혁명이었습니다. 2차 산업혁명은 전기에너지를 기반으로 기계를 자동화시킨 대량 생산 혁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컴퓨터, 인터넷 등의 발전으로 이루어진 지식정보혁명, 즉 3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의 산업혁명이 이루어질 때마다 급속도로 변화된 사회구조에 적응해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은 현재 인류가 4차 산업혁명의 문턱에 도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은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까요?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해 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큰 변화를 가져오는 산업혁명이라고 정의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들 중 대부분의 것들이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와 있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때 많은 이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발전으로 인해 인간이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많은 분야의 일자리들이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재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매장에서는 계산원 대신 키오스크를 이용하고 있고 인터넷, 모바일 뱅크로 옮겨가고 있는 은행들은 지점수를 점점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간이 점점 밀려나자 그 우려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 모두가 인공지능에 의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일까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업혁명이 있을 때마다 사회의 구조는 큰 변화를 맞이하였고 그에 따라 일자리를 잃는 사람도 새로운 일자리를 가지게 된 사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결코 모든 일자리가 혁명으로 인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그 옛날에도 땅을 소유하고 이를 임대하여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었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사회구조가 변한다 하더라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직업들도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큰 변화를 맞이했던 일자리들은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들이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일자리였습니다. 농부, 공장 노동자, 사무직 등은 각 시대를 대표하는 일자리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서 큰 변화를 맞이해왔던 것입니다. 그에 따라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우리 사회가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게 된다면 현재 가장 큰 파이를 차지하고 있는 사무직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새로운 직업이 생겨날 확률이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사무직은 컴퓨터로 일하는 모든 직업을 뜻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무직 중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인공지능이 대체할 것으로 여겨지는 상담, 회계,
일반 사무 등의 분야를 말하는 것이죠. 결국 어떤 서비스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역할보다는 직접 집행하는 역할을 하던 일자리들이 가장 먼저 대체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일자리들이 사라지게 된다면 우리는 앞으로 뭘 어떻게 해서 먹고 살아야 할까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단순한 노동을 제공하거나 서비스를 집행하는 일자리가 아니라 세상에 없던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생산자 또는 창작자, 즉 크리에이터로서의 역할이 오되는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크리에이터라면 유튜버를 말하는 게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크리에이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튜버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술가들을 포함하여 요즘 유행하는 직업인 유튜버 또는 제페토 크리에이터 등 그 규모가 크든 작든 세상에 없던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이런 컨텐츠들을 만드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런 컨텐츠를 만드는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같이 말하는 것이겠죠? 이에 대한 흐름으로 요즘 핫한 직업들에는 프로그래머, 유튜버, 3D 모델러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결국 인공지능에게 일을 시키거나 또는 세상에 없던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류가 될 직업들은 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겠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분야라고는 보기 어려우니까요. 혹시 그렇지만 인공지능이 소설도 쓰고 음악도 작곡한다던데요 라는 생각을 하신 분이 계신가요? 물론 기술적으로는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소설을 읽을 때 감독이나 배우, 작가를 같이 찾아보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작품 그 자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작품 속에 있는 이야기가 결국 누구의 것인지를 같이 찾아보고 또 창작자와 같은 공감대를 나누고 있다는 점에서 감동을 느끼곤 합니다. 이는 결코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게다가 유튜버, 3D 모델러처럼 자신의 인생이나 또는 개성이 녹아있는 창작물을 만드는 사람들은 인공지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 4차 산업혁명이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온다면 결국 사무직의 종말이 찾아올 것이고 우리는 미래에 뭔가를 만들어내는 생산자의 역할을 하며 지낼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처음 얘기했던 기본소득 또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4차 산업혁명이 어느 한 시점을 특정해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진행되는 속도는 분명 우리가 쉽게 느끼지 못할 정도로 천천히 다가올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 순간에도 4차 산업혁명이 어느 정도는 다가왔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린 무엇을 하며 살아갈지에 대해 미리 고민해본다면 다가올 미래에 더 쉽게 적응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쟁이였습니다.